1973년 봄, 대학 캠퍼스에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민호는 도서관 계단에서 처음 그녀를 보았다. 연두색 원피스를 입고 책을 아는 채 걸어가는 수진의 뒷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때부터 민호의 하루는 수진을 멀리서라도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문학과 3학년이던 수진은 언제나 조용했지만 눈빛만큼은 별처럼 반짝였다. 민호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기까지 2달이 걸렸다. 캠퍼스 뒤편 작은 카페에서 마신 믹스커피 한 잔. 그것이 둘 사이의 첫 번째 약속이었다. 시를 좋아하세요? 수진이 물었다. 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좋아할 것 같아요. 민호의 서툰 고백에 수진은 얼굴을 붉혔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만났다. 도서관에서, 캠퍼스 벤치에서, 때로는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꿈꾸었다. 민호는 회사원이 되어 수진과 작은 집에서 살고 싶었고, 수진은 시집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민호네 가족은 IMF 외환위기보다 훨씬 전부터 어려웠고, 수진의 부모는 딸이 가난한 남자와 사귀는 것을 반대했다. 졸업이 다가올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다. 민호야, 미안해. 난 정말 용기가 없는 것 같아. 수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그녀는 부모가 정해준 의사와 약혼했고, 민호는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의 작은 가게를 도왔다. 세월이 흘렀다. 민호는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으며 작은 사업을 일궈냈다. 때로는 수진을 떠올렸지만 그녀의 기억은 점점 색바래진 사진처럼 희미해져 갔다.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낸 지 10년. 이제 70줄에 접어든 민호에게 첫사랑은 그저 아련한 추억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수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의사인 남편과 평범하게 살았고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가끔 우연히 들린 카페에서 믹스커피 향이 날 때면 어렴풋이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지만 그것도 금세 일상에 묻혀버렸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지 5년, 그녀에게도 20대의 사랑은 이미 먼 나라 이야기 같았다. 그렇게 50년이 흘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살았고 각자의 기쁨과 슬픔을 견뎌냈다. 첫사랑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가물가물해진 어느 가을날, 운명은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냈다. 2023년 10월, 서울 시내 한 호텔 연회장. 대한대학교 문학과 73학번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린 입구로 하나둘 백발의 동창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려 연회장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아들의 권유로 참석하기로 했지만 막상 와보니 발걸음이 무거웠다. 50년 전 그 시절 사람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이민호 아니야?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민호가 돌아보니 대학 시절 같은 과 동기였던 재석이었다. 동갑인데도 여전히 정정해 보이는 그가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재석아,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함께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낯익은 듯하면서도 낯선 얼굴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누구는 살이 쪘고 누구는 많이 말랐으며 모두 하나같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민호야, 여기 앉아. 재석이 안내한 테이블에는 옛 동기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반가운 인사와 함께 각자의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다. 누구는 손자 자랑을 하고 누구는 사업을 정리했다고 했다. 민호도 간단히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 입구로 한 여인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회색빛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 여인은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민호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설마 수진이?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그녀의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다. 약간 구부정해진 어깨와 주름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저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문득 한 테이블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머리는 하얗게 세웠지만 여전히 반듯한 어깨, 그리고 그 특유의 눈빛. 민호구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연회장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수진이 먼저 조심스럽게 민호가 앉은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다. 민호도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민호 씨? 수진, 당신이 맞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는 것도 모른 채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많이 변했네요. 수진이 먼저 말했다. 당신도요. 하지만 눈은 그대로군요. 어색한 미소가 두 사람의 입가에 번졌다. 50년 전 20살 청춘 남녀였던 그들이 이제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다시 만난 것이다. 여기 앉으시죠. 민호가 자신의 테이블 옆인 의자를 가리켰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주변 동기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특히 재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는 모습에 수진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동창회는 계속되었지만 민호와 수진은 서로 말을 잇지 못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50년 전에는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다. 그저 민호는 수진이에 대해 속으로만 궁금해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민호는 행복하게 살았을까?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마음 한켠에 묻어둔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민호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말을 걸었다. 수진 씨, 오랜만에 만났는데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수진은 한동안 망설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50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글쎄요. 너무 늦었는데. 수진의 말투에서 민호는 거절의 의미를 읽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역시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아, 그러시다면. 민호가 실망한 표정으로 물러서려 할 때였다. 잠깐만요. 수진이 민호의 팔을 살짝 잡았다가 놀라서 손을 뗐다. 죄송해요. 그럼 잠깐 로비 카페에서 차 한잔 해요. 두 사람은 호텔 로비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지만 여전히 말문이 트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있으세요? 수진이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아들 하나 있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 부인하고 사별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아, 수진의 얼굴에 미안한 표정이 스쳤다. 수진 씨는 어때요? 저도 비슷해요. 딸 둘이 있고 남편은 5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두 사람 모두 배우자를 먼저 보낸 상처를 안고 있었다.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았지만 결국 홀로 남겨진 것이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 씨도 혼자 많이 힘드셨겠네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 하고. 수진의 고백에 민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5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일이죠.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았고 그 삶에도 소중한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민호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아쉬움이 밀려왔다. 두 사람은 그렇게 어색한 대화를 몇 마디 더 나눈 후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50년 만의 재회였지만 시간의 간격을 좁히기에는 아직 너무 멀게 느껴졌다. 동창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신문을 펼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민호 씨, 저 수진이에요. 수진이는 동창회에서 재석에게 민호의 번호를 물어본 것이다. 지난번에는 너무 어색했네요.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50년 전 두 사람이 자주 걸었던 그 길이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쪼이는 오후였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갔던 그 카페, 아직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다. 한번 가볼래요? 놀랍게도 50년 전 그 카페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추억의 카페라는 간판만큼은 여전했다.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아 믹스커피를 주문했다. 맛은 예전과 다르네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이 달콤함은 기억 속 그대로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며 50년의 공백을 천천히 메워나갔다. 만날 때마다 조금씩 편해지는 느낌이었다.
민우 씨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 수진이 자연스럽게 말을 놓았다. 외롭긴 하지. 그런데 요즘은 당신이 있어서 괜찮아. 이제는 거의 매일 연락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한강을 걸으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고 수진이 직접 만든 반찬을 민호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런 평범한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민호에게서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만날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고 했고 가끔 멍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은 걱정이 되었다. 민호 씨,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괜찮아지겠지. 그냥 나이 탓일 거야. 아니야. 요즘 너무 자주 아파해서 병원에 가야 해. 수진의 간곡한 권유에 민호는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다. 수진이 함께 갔다. 감동대병원 신경외과에서 MRI 촬영을 받은 민호는 며칠 후 결과를 들으러 갔다. 수진도 함께였다. 안타깝게도 뇌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악성이고 위치상 수술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진료실에 정적이 흘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정도로 봅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민호는 오히려 차분했다. 병원 밖으로 나온 후 민호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수진아,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 무슨 소리야. 이제 막 다시 시작하려던 참에. 이런 짐을 떠안길 순 없잖아. 짐이라니. 그런 소리 하지 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치료받으면서 추해지고 아플 텐데.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수진이 민호의 손을 꽉 잡았다. 50년 전에 내가 용기 내지 못해서 너를 떠났잖아.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어. 이번에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퇴원 후 민호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수진은 매일 민호를 돌봤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민호도 점점 수진의 정성에 마음을 열었다. 오늘은 미역국을 끓여왔어. 수진이 도시락을 내놓았다. 맨날 이렇게 하면 당신만 힘들어. 전혀 힘들지 않아. 오히려 이렇게라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민호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며 한숨 쉬는 민호에게 수진이 말했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멋있어. 이런 모습이? 응. 어느 날은 민호가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수진은 밤새 병실을 지켰다. 새벽에 깨어난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마워, 수진아.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50년 전 그때도 지금도 네가 제일 소중해. 그런데 며칠 후 수진의 큰딸 미영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엄마,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야? 엄마가 어떤 남자분 병수발을 들고 계신다면서요? 동네에서 다 소문이 났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남자를요? 창피해서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미영아, 그 사람은 게다가 병수발이라니. 엄마 나이에 무슨 그런 고생을 사서 해요? 몸이나 괜찮으세요? 수진이 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미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그분은 50년 전 엄마의 첫사랑이야. 젊은 시절 용기 없어서 놓쳤던 사람이고. 그래서 뭐요? 지금 와서 무슨 드라마라도 찍으시는 거예요? 50년 전에도 남의 눈치 보다가 후회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엄마 인생은 엄마가 결정할 거야. 미영이 화를 내며 일어섰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네 아버지도 이해할 거야. 그분은 그런 분이었어. 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 수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병이 진행되면서 민호의 기억력도 나빠지기 시작했다. 가끔 수진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기억을 되살려 주었다. 이 사진 기억나? 대학교 때 한강에서 찍은 사진이야. 아, 그때 네가 연두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 맞아. 기억하네? 봄이 되자 수진은 민호를 휠체어에 태우고 한강공원으로 나갔다.
벚꽃이 흩날리는 강변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진아, 응? 50년 전에 우리가 헤어졌을 때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헤어진 덕분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다음 생에서는 처음부터 함께하자. 응, 약속해. 민호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떨어지는 벚꽃잎처럼 아름답고 슬픈 순간이었다. 그해 여름, 민호는 수진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두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민호의 아들이 수진에게 말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짧았지만 그들은 진짜 사랑을 완성했다. 민호의 유품 중에 일기장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수진이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 비록 짧았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수진이에게 고맙다. 다음 생에서는 꼭 처음부터 함께하자. 수진은 그 글을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6개월간의 사랑.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다. 사랑에는 때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민호와 수진은 생애의 마지막에 와서야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이기적이며, 때로는 상처를 준다. 하지만 그런 불완전함마저도 사랑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들은 보여주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게 만든다. 세월이 우리를 멀리할 때가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사랑할 용기, 용서할 용기,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